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뭐야? 왜 그래 또 이거 갑자기 들었어? 민중의 소리에 라는 신문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 빛나는 쿠바의 인도주의라는 기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과연 쿠바가 어떤 나라며 또 그에 반대되는 세계 G2라고 하는 미국의 그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나라가 그야말로 세계를 지배하고 어느 나라가 과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나라인가를 한번 심사숙고 해보고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쿠바 마리엘항에 입항한 영국 크루즈선 브레머호 승무원들이 스페인어로 사랑해요 쿠바라고 적은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브레머호는 선내에 요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여러 나라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한 채 카브리에를 떠돌고 있었다 합니다. 하지만 쿠바는 브레머호 입항을 허용하고 환자 치료 등 조처를 했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인도주의와 국제연대에 입각한 쿠바의 대응은 많은 쥐감을 주고 있습니다. 쿠바는 사태가 심각한 이탈리아에 의료진도 급했고 각국으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하여 떠돌던 크루즈선을 수용했지요. 벤버지스 철학교수는 다른 나라들이 쿠바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도 했고요. 미국 사회주의 잡지 자펜코에 실린 버지스 교수의 칼럼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주 682명의 승객을 태운 영국 크루즈선 브레머호가 카리브에서 떠돌고 있었다. 목적지를 찾을 수 없었다. 승객 중 5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정을 받았고 승객과 승무원 수십 명이 독감 유사 증상으로 격리 중이었다. 브레머호는 여러 나라에서 입항을 잇따라 거부당했는데 이때 영국 정부는 브레머호가 정박할 적절한 항구를 구하기 위해 미국과 쿠바에게 손을 내밀었다 합니다. 어느 나라가 이들을 받아줬을까요? 중국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포함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트럼프 정권의 외국인 혐오적인 언사와 외국인의 미국 입구를 막기 위한 집착을 지켜봤다면 전 세계 어디라도 위기 상황이면 의사를 파견해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주는 쿠바의 전통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해답이 무엇인지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브레머호는 지난 18일 쿠바의 마리엘항에 입항했습니다. 귀국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한 탑승객들은 아바나 국제공항으로 이송됐고 그러지 못한 탑승객들은 쿠바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쿠바에는 확진자가 10명에 불과했고 크루즈선의 환자들을 쿠바에 머무르게 하면 그 숫자가 늘어날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코로나에 맞서 똘똘 뭉친 쿠바는 경제구조적 문제 그리고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면 제1무역 상대국이 됐을 미국이라는 국가가 60년간 가한 경제 봉쇄 때문에 물자 부족 사태를 자주 겪는 가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쿠바라는 나라가 피델 카스트로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독재자가 다스렸고 옛날에 존 케네디 대통령이 그야말로 쿠바를
소련 프루시초프와 대적하면서 쿠바를 그때 폭격하려고 했던가 한 전쟁 발발 직전 갔었죠. 그런 나라, 보통 우리나라가 우리 사람들이 아는 보통 우리들이 아는 쿠바라는 거는 독재 국가로 알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때문에 물자 부족 사태를 자주 겪는 가난한 나라라는 얘기지요, 쿠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쿠바는 전 국민에게 건강 관리를 보장하는 100% 국유화된 의료 시스템과 인상적일 정도의 생명공학 기술 수준을 함께 갖추고 있다 합니다. 쿠바에서 개발된 의약품 인터페론 알파 2B는 쿠바와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고 있다 합니다. 쿠바는 또한 1000명당 의사 수가 8.2명으로 미국이 2.6명인데 비해서 미국이 2.6명이며 한국은 2.4명이랍니다. 그걸 보면 쿠바가 미국이나 한국보다 3배가 훨씬 넘는 의사가 돌볼 수 있다는 얘기고, 중국은 1.8명이랍니다. 거의 5배. 이탈리아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의사가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갖췄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지만 백성들의 건강과 건강보호권을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고 그야말로 보듬을 줄 아는 나라가 쿠바라는 얘기입니다. 쿠바는 놀라운 의료 시스템만 갖춘 게 아니라 쿠바는 다른 가난한 나라, 그리고 심지어는 몇몇 부유한 나라보다도 자국민을 위기로부터 잘 보호해 왔다 합니다. 일례로 쿠바의 포괄적이며 모두가 참여하는 허리케인 대비 시스템은 혀를 내두를 정도의 수준이라 합니다. 수치가 이를 입증하죠. 2016년 허리케인 매튜로 인해 미국에서 수십 명, IT에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쿠바에서는 단 한 명도 사망한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피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고 대피센터에는 수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합니다. 허리케인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쿠바는 이번에도 모두가 참여한다는 정신에 입각해 대비해 왔다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엄청난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관광 산업을 중단시켰고 국유화된 의료 시스템 덕분에 수천 개의 민간 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받을 준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군 병원을 민간인에게 개방했답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두 개 국가에 대해서 대비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미국에서는 공중보건국장을 비롯해 보건당국자들이 의료 현장에서의 부족 사태를 우려해 마스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국민에게 마스크 구매를 중단해달라는 말까지 했다 합니다. 뉴욕타임스 사설이 최근 지적했듯 마스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의료진도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이 주장의 맹점이기도 하죠. 미국 당국자들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마스크가 소용이 없다거나 심지어는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잘 지적했었죠. 하지만 뉴욕타임스가 주장했듯 이 메시지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됐습니다. 국민들이 이해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보다 애초에 정부가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됐을 테니 말입니다. 손을 잘못된 방법으로 씻는 사람도 많았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그냥 손을 씻지 말라로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지침을 제공한다. 화장실에 안내문을 붙이고 손을 충분히 씻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가 되는 노래를 보급한다. 국민에게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배울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건 효과적인 메시지가 아니랍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만 뭔가가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면 모두가 자신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거라고 믿지 않는가. 이런 대응의 결과는 뻔합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수주간에 걸쳐서 마스크를 사지 말라, 아무 효과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결과 아마존에서 엄청나게 부풀려진 가격으로 온라인 구매를 하지 않으면 미국에서도 살 수 없을 만큼 마스크가 팔렸다 합니다. 반면 쿠바에서는 평상시에는 교복 등의 비의료품을 만들던 국영 공장들이 생산 라인을 조정하여 마스크 생산을 급격히 늘렸다 합니다. 큰 제목으로 또 하나, 해외로 파견되는 쿠바 의사들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브레머호 입항 허용을 가능하게 한 쿠바의 인도주의와 국제주의는 22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던 2010년 IT 지진과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사태, 그리고 올해 이탈리아의 보건 시스템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과부하가 걸렸을 때에 빛을 발했죠. 쿠바는 이들 국가의 의사를 파견했답니다. 쿠바는 2005년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때에도 미국에 의사를 파견해드리겠다고 의사를 파견했다고 신청했었으나 예상대로 이 제안을 부시 정권이 제안을 거절했답니다. 일시적인 위기가 있을 때에만 쿠바가 의사를 파견한 것은 아닙니다. 쿠바는 오랫동안 보건 시스템이 미비한 가난한 나라에 의사를 파견해 왔대요. 브라질에서는 여러 해 동안 노동자당 정권이 쿠바 의사들을 환대했답니다. 하지만 자이르 보우소나루 극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현재 브라질의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제 변했다는 얘기죠. 보우소나루는 대통령 취임 직후에 쿠바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게릴라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을 의식화하기 위해서 브라질에 온 것이라며 이들의 의사들을 대부분 추방했다니.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브라질의 대통령 보우소나루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심각한 위협이 아닌 허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게 된 보우소나루는 이제 쿠바 의사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걸하고 있대요. 바보, 웃기는 바보.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쿠바 의료진이 지난 2월 22일 이탈리아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도착도 했다 합니다. 쿠바의 복합성을 인정해야 하는 그 타이틀의 내용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예비 후보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지난달 빨갱이 사냥식 아낌에 걸려들어 쿠바 혁명의 실질적인 성과를 인정했다가 공화당과 민주당 기득권 양측으로부터 문매를 맞았지요. 샌데스 할아버지가 쿠바 정권에 대해 권위주의적이고 양심수들을 감금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발언을 시작하고 마무리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들은 그저 내가 나니아 기준이라라 부르짖는 잣대를 샌데스에게 들이댔을 뿐입니다. 쿠바 사회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솔직하게 논의하기보다는 쿠바가 마치 아무런 장점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아슬란이 오기 전의 크리스마스가 없는 영원한 겨울에 빠진 나니아 왕국처럼 말입니다. 나니아 왕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 다당제, 선거와 사업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중시합니다. 우리는 쿠바의 사회적 하자를 비판할 수 있고 비판해야만 합니다. 질문 없어요? 쿠바 대통령 옛날에 누군가 기억나세요? 말씀하세요. 안 나요? 읽어도 질문사항이 없어요?
하지만 이 섬나라를 끝없는 악몽의 나라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겸손해져야 할 것이다. 겸손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쿠바를 몰랐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쿠바의 진면목을 알게 돼서 참 다행이고, 미국과 쿠바라는 것을 대비해 볼 수도 있겠구나.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맞서 존경할 만한 인도주의적이며 연대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쿠바를 보면서 말이다. 이상이 오늘 미국과 쿠바에 대해서 의료 시스템이나 국민 건강권이나 국민을 위한 국가가 해야 될 보조성이라든가 건강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외국에 비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이 70% 내지 80%고 개인 의료기관이 20% 내지 30%라는데, 우리는 거꾸로 공공의료기관이 23%, 그리고 개인이 70몇 프로 된다고 하는데,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봤지만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메르스 사태 때 우리가 많은 거를 느꼈었고, 공공의료기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비율 면에서 우리가 좀 많이 높이고 해야 되는 것이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미지는 게 있지 않나 항상 생각했던데, 마침 오늘 민중의 소리에서 미국과 쿠바에 대해서 대비한 신문이 나와서 이렇게 읽어만 봤습니다. 따라서 세계를 지배한다는 민주주의 국가 쿠바와 우리가 보통 하는 가난하고 독재 국가라고 했던 쿠바, 과연 어느 나라가 국민을 위한 나라이며 세계를 위하고 인류의 건강권을 위한 나라인가는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돼서 이 민중의 소리 신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착한 오서방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환경과 건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그리고 플라스틱 통 하나라도, 우리가 또 하나는 나무로 만든 종이컵 하나, 젓가락 하나라도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를 정확하게 보고 사는 사람이 돼서 환경과 건강에 대해서 오늘 느낀 바가 있어서 민중의 소리에서 나온 신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거로 오늘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오서방의 마음에 들으신다면 제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구독을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